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부산 민원연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랑, 박정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문미진 활동가가 아니라 다른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부산 민원연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한 번씩 봤던 그 얼굴일 텐데요. 바로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사무국장 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지역 언론 토파보기 코너는 아닌데요.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바로 문화 다양성 리터러시 사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 미디어의 문화 다양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젠더나 이주민 또는 그 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지난해 정신장애 보도 지역 언론의 정신장애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보니까 정신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견과 공포감을 부추기는 보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구현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가 많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때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신 많은 분들이 보도 개선을 위해서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사업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모니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네네. 우선 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당사자분들과 함께하는 미디어 비평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고, 당사자분들이 직접 이제 쓴 칼럼을 이제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칼럼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의,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관련 취재를 진행한 언론인들을 인터뷰해서 과연 정신장애 보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게 좋은 방안일까라는 그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이걸 토대로 보도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문화 다양성 미디어 리터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의 다양한 그 영역들 중에서 이제 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건데, 왜 하필 정신장애에 초점을 맞춰서 모니터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에 저희가 장애 보도를 어떤 분야를 볼까 하고 있던 차에 작년에 특히 좀 사회적으로 좀 주목받았던 게 진주 그 아닌 듯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좀 반향을 일으켰던 게 2016년에 강남 그 여성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창녕에서 아동 학대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좀 잔혹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언론에서 드러낸 공통점. 그게 뭐냐면 가해자가 바로 그 정신장애인이다, 정신질환자라는 거였어요. 네네. 사건의 내용을 보면 각각 살인이라던가 방화 또는 학대 등 다양한 거였고, 사회적 맥락도 모두 다 달랐고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해자의 특징이 정신질환자라는 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게 눈에 띄었던 부분이고, 언론이 좀 정신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확정한다거나 편견을 강화한다,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지우고 정신장애라는 것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해서 실제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었던 거죠. 네,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보통 기사 제목에 진단명을 언급하는 경우가 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서도 조현병 살인, 50대 자신 돌봐준 친누나 살해, 이런 것처럼 그 범죄의 원인이 그 정신질환인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한 헤드라인이 정말 많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이런 보도가 많이 등장하면 할수록 정신질환 환자는 이꼴 범죄자구나,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도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이제 정신장애에 대한 좀 편견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 가이드라인
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 기본 취지는 언론은 정신장애인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유념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그러니까 세워놓고 원칙을 세워놓고 보도를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 원칙에 따라서 13개 정도의 뭐 보도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는 이런 보도는 지양합시다라는 이제 그 조항들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편견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장애 관련 특정 정신질환을 범죄 및 폭력성과 직접 연관짓는 보도는 지양합시다. 네, 6번에 그렇게 있죠. 내용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알려주자라는 취지로 뭐 정신장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확인도 없이 그냥 뭐 추정된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지양하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 그 가족분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등의 네. 뭐 그것도 있었고 기자들이 사실 정신장애를 잘 몰라서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으니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받자라는 제안까지도 담았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이 네네. 7번 가이드라인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신장애와 관련된 보도 제목에 공포, 불안, 혐오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이거 미디어의 특성이기도 하죠. 최대한 자극적으로 흥미롭게 뭔가 뉴스를 구성하려고 하는 특징이기도 한데 왜 공포 영화도 소리 없이 들으면은 사실 좀 덜 무섭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 사실 그대로만 보도했을 때에는 일반 시청자 시민들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범죄의 원인이 오롯이 정신질환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음산한 음악과 아주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이미지들, 뭐 효과들, 그래픽까지 이렇게 넣어서 뉴스를 만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혐오가 계속 부추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번 가이드라인도 눈에 띄는데 사실 되게 당연한 말들인 것 같아요.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네, 그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된 것일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안을 만든 거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최종적으로 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차별 없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 찾기라는 제목의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당사자분들도 오셨고 이제 재활시설의 관계자분 또는 기자분들 그리고 당사자들이 직접 만드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또 제언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언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될까요? 네, 저희가 집담회까지 이제 다 치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받은 의견까지 다 취합해서 12월 뭐 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 부산민원연의 가이드라인 안을 이제 확정을 하고요. 또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부산 기자협회 그 협회랑 뭐 또는 또 그 당사자 모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도 가이드라인을 뭐 공동으로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MOU를 맺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특히 언론계에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이후에 이제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단체 또는 저의 뭐 자각을 넘어서서 이제 뭐 지역 우리 사회 또는 이제 언론을 통한 이제 변화,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그 보도 가이드라인이 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차별 없는 세상이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이거는 저만 지금.